오늘은 단타의 관점 중에 심오한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네, 최근에 눌림목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돌파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서 돌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돌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돌파를 못하던 이런 자리를 돌파를 해주는 것, 그리고 거기에 강력한 거래량과 대금이 유입되면서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를 돌파 매매라고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되게 놓치시는 관점이 뭐냐면은, 제가 보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P투자연구소에 재직 중인 이호수라고 하고요. 오늘 오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저희 대표님 김용재 소장님께서는 여수에 가셨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S&P 500이 0.61%, 다우지수가 0.97%, 나스닥 종합이 0.33%, 세계 지수가 모두 상승했는데 다우지수가 0.97%로 상승폭이 가장 확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꼽아보자면 금융주의 실적 발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금융주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 그게 다우지수의 상승을 견인하였다라는 가장 첫 번째 포인트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포인트로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 하죠. 이 PPI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PPI가 전년 동월 대비도 그렇고 전월 대비도 그렇고 좀 둔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시장 예상치를 또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물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석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난주에 발표가 되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물가가 꽤나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격 매물을 시장이 좀 받아내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발표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둔화되면서 현재로서는 다시 이 CPI 상승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는 분위기다. 왜냐면은 CPI는 말 그대로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물가를 뜻하고요. PPI는 도매지수, 즉 생산자가 받아들이는 물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둔화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에 선행되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CPI가 이번에 높게 나온 건 부담이지만 생산자 물가지수가 둔화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다음 소비자 물가지수도 둔화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조금은 올라갔다라는 게 증시에 반영이 되었다고 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라면, 최근에 급등한 국제 유가가 어떤 변동성을 끼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의 로보택시 행사가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 양산을 시작할 거고, 핸들과 엑셀이 없는 그런 차체를 발표하면서 굉장한 호기로움을 사기도 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냉철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거는 지금 다양한 법적인 규제라거나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탈피를 할 거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듣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26년 양산이 아니라 더욱 빠른 양산과 어떻게 수익을 챙길 것인지, 어떤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적인 내용들을 듣고 싶어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언급되지 않은 채 그냥 띡 자동차 하나만 보여주고 26년부터 양산을 할 거다라는 내용만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장중 한 10%에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다까지 미국 증시의 특징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말간에 특이점이 있는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들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 최근에 중화권 증시가 굉장한 급등세를 보인 데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가장 큰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말간에 중국에서 또 다른 부양책이 나왔는데 꽤나 큰 규모로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좋은 내용이고 부양책이라는 거에 의미를 둘 수 있겠는데, 주요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라고 밝힌 이유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국채를 발행하겠다, 대규모로 발행을 하겠다라고 한 것까진 좋은 거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숫자를 좋아해요.
아까 테슬라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고 구체적인 내용과 숫자를 좋아하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언급되지 않았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부양책을 발표했음에도 좀 우려스러운, 실망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이거를 첫 번째로 좀 꼽아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이슈를 잊어가는 듯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아예 안 그렇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주말간에 좀 나왔던 이슈가 뭐냐면은 러시아가 공격을 했어요. 우크라이나를.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뭘 공격을 했냐?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선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곡물 수출선. 자, 그러면은 이제 다들 아셔야 되겠죠. 어떤 종목, 어떤 테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선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 라는 점, 저는 조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미국 대선에 대한 이슈인데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꽤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토론 이후에 사실 트럼프는 지지율이 꽤나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꽤나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좀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경합주 위주의 선거운동을 최근에 하고 있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당연히 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히스패닉 쪽의 지지율이 트럼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포인트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스페인 언어를 쓰는 인구들을 히스패닉이라고 하는데 원래 전통적으로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해리스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고, 근데 최근 동향들을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트럼프를 좀 지지하는 확률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이 히스패닉이 해리스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을 올리는 것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장은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주말간 이슈를 토대로 하여금 우리는 어떤 테마들에 대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되는지 다 보였죠. 당연히 식량, 곡물 부각이 될 것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관련주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중국과 관련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중국 소비에 관련된 내용, 뭐 화장품도 있고 원자재도 있고 뭐 알루미늄, 구리 이런 것들, 이런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그래도 부양책을 발표했다는 거에 호재로서 반영을 할 건지, 아니면은 구체적인 규모는 없다, 실망스럽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악재로서 반영을 할 건지, 오늘은 이 세 가지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와 주말간 이슈를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관심 종목 나오는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언급한 종목 중 잘 보시면서 매매 타이밍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단타 종목은 2.5% 이상 되면 수익 실현하고 4%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개장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종목 흐름들 좀 살펴볼게요. 아까 우리 개장 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언급하신 분들도 되게 많았었는데 삼성전자는 또 간만에 2%에 가까운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 단기 이동평균선들에 대한 저항을 맞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였었는데 오늘로써 이 단기 이동평균선들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를 차트로 볼 수는 없겠지만 기술적인 반등 시그널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 한번 합시다. SY스틸텍 4,920원인데 4,930원까지 볼게요. 4,930원까지. 지금 15원, 20원 왔다 갔다 하는데 30원까지. SY스틸텍 9시 12분 4,930원까지. 이거는 여유도 좀 있었고 못 잡을 그거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넉넉하게 호가도 있었고 바로 쏘는 것 같지도 않고, 그죠? SY스틸텍 오늘 움직임 한번 봐봅시다. 이게 대한민국에는 3대 업종이 있잖아요. 반도체가 있고요. 두 번째가 배터리가 있고 세 번째가 바이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업종을 꼽아보라면 이 세 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상승장의 분위기가 연출이 될 때, 특히 코로나 장세 때를 보면은 이 세 개가 안 가는 게 없었어요. 이 세 개가 안 가는 게 없었어. 이날은 이게 갔으면은 이날은 이게 가고 이런 순환 정도는 있었겠지만 안 가는 게 없었어. 근데 그때 상승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세 가지가 다 가는 것도 있었지만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내 증시의 가장 명확한 단점이라고 하면은 거래 대금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국내 증시의 거래 대금이 매우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가면은 뭐가 떨어지고, 뭐 바이오가 가면은 뭐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이런 경향이 더더욱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장세를 파악하는데 이런 움직임도 이해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수님, 오늘 SY 스틸텍 말씀하신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굉장히 막 어렵고 디테일한 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건 없고요. 되게 단순한 관점들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개장 전에 이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트럼프의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막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내 관련된 재건이나 뭐 가상화폐나 이런 수혜주로 부각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였는데, 사실 오늘 증시에서 모든 종목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진 않았어요. 관련 수혜주 중에서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유입이 되었던 SY 스틸텍이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였다. 근데 우리가 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계속해서 좀 비슷한 상단 구간을 돌파를 못 해주는 모습들은 있죠. 상장 당시의 종가를 돌파를 못 해주는 모습은 있지만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월요일부터 이제 돌파해 주려는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야. 갭까지 뛰어가면서. 그래서 상승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윗구간을 한번 쓸어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좀 늦었다면 늦었죠. 그래도 제가 함께 말씀을 드렸던 관점이 분봉상 명확했던 눌림목에 대한 지지와 반등, 그리고 함께 봤던 3분봉 차트상에서 종가를 돌파해주면서 나왔던 흐름에 대해서 저는 단타의 관점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캔들을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일봉을 볼 때는 시초가와 종가에 항상 선을 그어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근데 물론 일봉상에도 대입할 수 있는 관점이긴 한데 분봉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수급이 들어왔던 두 개의 캔들을 하나의 캔들로 묶어서 볼 수도 있어요. 어차피 그래봤자 2분 동안 유입이 된 캔들이니까 일봉, 하루에 대한 기준은 명확할 수 있지만 1분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분이든 3분이든 거래량이 계속 유입되면서 상승한 이거를 하나의 추세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추세로. 근데 그 추세의 절반 자리를 지지해주면서, 즉 돈을 쓴 자리에 가장 중간, 평균 단가라고 할 수 있는 중간 자리를 지지해주면서 주가가 관리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는 단타의 관점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주말에 영상을 하나 찍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삼성전자 좀 궁금하고 공부해보실 분들은 이거 영상 한번 봐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작심하고 삼성전자 현재 상황 얘기한다.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객관적인 내용들과 제 생각들을 좀 풀어놨으니까 한번 봐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오셈은 아까 채팅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직 보유하신 분들도 꽤 계시던 것 같은데 수익폭이 꽤나 커졌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단타의 관점 중에 심오한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네, 최근에 눌림목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돌파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서 돌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SY 스틸텍도 마찬가지로 분봉상 돌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돌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돌파를 못하던 이런 자리를 돌파를 해주는 것, 그리고 거기에 강력한 거래량과 대금이 유입되면서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를 돌파 매매라고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되게 놓치시는 관점이 뭐냐면은, 제가 보니까 그냥 무조건 돌파만 하면 다 돌파 매매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N자형 자리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것도 기존 고점을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돌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들어오고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단타의 관점이 나올 수 있는데 돌파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높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왜냐? 저 같은 경우는 돌파를 볼 때 기존에 돌파를 못하던 자리가 그 자리 부근에서 계속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시도와 두 번째 시도와 세 번째 시도는 다를 거잖아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상승을 했을 때 들어가는 공수가 다를 거란 말이야. 이때는 100만 주를 사면서 올려야 됐으면 이때는 70만 주만 사면 될 거고, 이때는 40만 주만 사면 될 거고. 그럼 당연히 이 하단 구간에 대한 매집은 점점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돌파에 대한 가능성, 이 자리에서는 이제 더 할 게 없으니까 윗구간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돌파를 볼 때 단순하게 고점을 돌파해서 들어갔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돌파를 못하던 구간을 돌파했다,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돌파에 대한 신뢰도도 더욱 높다고 할 수 있고 돌파 후 지지에 대한 가능성도 더욱 높아집니다. 왜? 매집이 마무리가 되었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N자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통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고점을 터치하다가 돌파하는 것들 보면은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이 달라요. 이때는 찍고 떨어지고 꼬리 달고 급락하고 찍고 떨어지고 이런 패턴들이만 반복됐다면 돌파 전에는 막 여기서 아래로 안 떨구고 머문다거나 계속 윗구간 꼬리를 달면서 물량들을 체크해 본다거나 거래량을 확 죽이고 개인들의 관심을 확 없앤다거나 하는 것처럼 돌파 직전에는 움직임이 다른 경우가 좀 있어. 그럼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뭐 종가 베팅의 관점으로 진입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다음날 돌파를 보고 단타를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돌파는 관점 이탈하면은 대응이 되게 칼같아야 돼요. 다시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감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일봉을 봤을 때 자 이런 자리 분명한 돌파의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자리인데 돌파 못하니까 쭉 떨어지죠. 다시 한번 마찬가지로 같은 자리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자리인데 못하니까 또 쭉 떨어지죠. 물론 지금은 다시 올라와서 돌파를 한 해 만에 하는 모습이긴 한데 이게 딱 적절한 예시 차트네. 돌파는 못하면은 하단 이탈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AP 수익 결산 보면은 저도 계속 종목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인벤티지력은 저랑 같이 매매하셨던 거죠. NP도 저랑 같이 매매하셨던 거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내일은 아마 대표님이 방송을 진행을 하실 거고 저는 또 찾아뵙게 되는 날이 있으면 웃으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